자, 이제 시장 정보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이 네. 늘 자주 얘기하는 시장의 투자 심리, 네. 등락주율, ADR이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이잖아요. 네. 지금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네. 이게 뭐 다 떨어졌다고 봐야죠, 주가가. 물론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조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저렇게 뭐 이유도 없고 맥락도 좀 모호한 상태. 물론 이따 뒤에 또 일발장전에서 매크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참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그죠? 기업 얘기 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또 시작이 될지. 저는 그 반대인 게 기업 얘기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항상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볼 때 종목 이슈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업종 이슈가 있고 업종보다 더 큰 그 매크로 시장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실내로 저도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최근에 들어갔는데 네. 하이닉스 지금 뭐 리포트 보면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를 제외하고 이때도 그만큼 강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업종하고 종목 이슈는 정말 하이닉스가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시장 이슈, 이 대장이 힘이 세다 보니까 업종하고 종목에 영향을 전혀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장 이슈가 조금만 거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네. 이 시장 이슈가 너무나 좀 강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 이 종목을 사줘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동성 문제인데 결국 그 시장 이슈가 그리고 특히나 금리 이슈가 유동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투자 심리 얘기할 때 종목 등락에는 항상 보잖아요. 네. 항상 보는데 제가 실내로 작년 3월달에 제가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1,400포인트, 1,450포인트 들어갈 때 뭘 봤냐면은 제가 차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종목 등락에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바닥을 잡을 때 4일, 5일인가? 4개월인가 5개월을 연속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이 넘었어요. 근데 1,200 종목이 넘었다가 그게 이제 괜찮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매도 우위 현상이 좀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은 맹신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또 하락 종목수 1,200 종목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런 현상은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제 나타났거든요. 근데 요게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2달인가 3달 전에도 마찬가지로 제 기억이 맞다라면 1월 29일도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그 매도 종목 수도 코스닥 기준으로 1,200 종목이 넘었거든요. 근데 2월달 넘어서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봤을 때, 물론 오늘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뭐 그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은 정말 시장을 보는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그렇죠. 하여튼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리고 그 중국의 유동성 흡수 이것도 내용을 봤는데 이게 7일물 RP를 흡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주일짜리.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항상 설 전이라든지 추석 전에 보면은 뉴스 보면 항상 한국에서 돈 푼다고 이렇게 막 돈 따발 들고 나가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 자금 풀었다가 다시 그냥 걷어들이는 건데 이게 유동성이랑 왜 연결을 지어가? 그러니까 안 좋을 땐 항상 안 좋은 것만 본다고. 이 그런 것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좀 과다하게 좀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 국제금리 이슈가 선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 이슈, 종목 이슈 너무나 강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일같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오늘은 괜찮아지겠죠.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좋을 때 항상 안 좋은 얘기 많잖아요. 또 거꾸로 안 좋을 땐 좋은 얘기 좀 잘하거든요. 이제 뭐 영어식 표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긴축 발작, 발작이라는 표현이 우리로 하면은 딸꾹질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확 놀래키면은 네. 이렇게 갖고 이제 이 복막이 놀래서 이제 딸꾹질을 하는데 어제는 사실 세금 이슈, 세금과의 전쟁 이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딸꾹질이다. 근데 딸꾹질치고는 좀 거칠게 거의 뭐 오버히트 하듯이.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고 자 이제 풀어보죠. 미국은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 네. 연준 의장의 구두의 이 발언으로 일단 다시 또 돈이 돌기 시작했고 보잉의 주가가 8%가 급등했어요. 뭐 테슬라는 6% 또 반등했고 거기에 게임스탑
103% 올랐더라고요. 왜 이게 카지노처럼 주식이 비트코인도 당연히 또 오늘 또 들썩거리겠죠. 비트코인입니까? 근데 이게 참 게임스탑 103% 얘기를 하니까 좀 문득 떠오르는 하루에 게 최근에 103%, 하루에 더블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더블 이거 옵션도 아니고 하루에 더블이 나오니까 주식이 하루에 더블 스코어를 기록한다는 게 네. 뭐 참 살짝 당황스러워요.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로 치면은 네. 하한가에서 상한가 간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마이너스 30%에서 만약에 사셨다면은 60%, 60%. 이 뭐 단순 그걸로는 하여튼 뭐 그 이상을 지금 네. 뭐 이게 IPO 신규할 때 뭐 첫날 따상처럼 하여튼 그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자꾸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실소가 금할 수 없는데 하여튼 보잉의 상승은 조금 남다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우리 국내에도 오늘 아까 앞서 코너에서도 네. 잠깐 뭐 얘기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 보잉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제 기억이 맞다라면 워렌 버핏이 보잉을 샀다는 기사를 저 본 적이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네. 그래서 보잉이 8% 떴다는 얘기를 보면서 네. 또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을 또 추앙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국내는 또 들더라고요. 이제 뭐 대한항공, 뭐 네. 아시아나항공 거기에 뭐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LCC 뭐 이런 한국 것도 항공우주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는 회사인데 그리고 일단은 항공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또 덧붙여 보자면은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보다는 차라리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델타항공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흐름 보면은 제주항공, 진에어 뭐 이런 회사들이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주 좀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 백신 이슈가 발생이 되고 유럽 내 뭐 크루즈 운항도 재개를 하고 그리고 마카오 쪽에 뭐 개장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면 아시아 쪽에 호재가 좀 유럽 뭐 크루즈선이 뭐 분명히 아시아 쪽 오게 되면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쪽 갈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시아 쪽의 호재입니다. 그러면은 단거리 해외 노선을 일단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혹시나 어제 보니까 진에어하고 뭐 제주항공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 대한항공은 제가 봤을 때 유상증자 가액이 현재 발표가 되면서 주가 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 이슈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오버행 이슈를 걷어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 받으신 분들 참 대박 났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대한항공 유상증자 이슈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M&A 이슈 이런 부분 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가 LCC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곧 백신이 공급이 되고 접종이 네네. 시작될 텐데 네. 빠르게 이제 그 확진자 수나 이것들이 네. 감소하는 추세가 된다면은 경기에 네. 가장 민감한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업종이 또 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네, 그렇죠. 소지가 있다. 그건 이미 우리가 한 이틀 전부터는 네. 언급을 했는데 네, 움직임이 없어서. 화요일 날 JP모간 그 백신 이슈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요. 신빙성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카지노라든지 쪽으로도 매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내는 뭐 항공주도 강원랜드, 마찬가지고. 파라다이스, 네,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도 하나투어. 마찬가지로 강했었고요. 아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시세라는 게 항상 네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굳이 할 거면 해외 주식 보잉사라고요. 네. 델타항공 지금 안에서 시세 찾는데 보잉 시세가 안 뜨잖아요. 네. 이게 해외 시세까지 뜨려면 돈 주고 많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 소문으로 들었어. 네.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의 뭐 발언이 네네. 있었죠. 행정성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내용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부분에 그 예고를 드리면서 지난주 정보회에서 일단 행정명령 예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구체화가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은 저도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바이든은 좀 친중 성향이라고 좀 생각했었거든요. 친중.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행보를 보게 되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조금 아집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반성을 좀 했는데 뭐 어쨌든 뭐 핵심 소재라든지 부품 공급을 위한 어떤 밸류체인 네. 이런 부분들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행정명령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차량 반도체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행정명령이 실행이 되게 되면은 시장 조사가 들어가는데 특히나 그 밸류체인 쪽으로 시장 조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서 증설이 가능한 업체인지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이 확보하게 되면서 공급망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 회사들을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MPX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좀 공급했던 그 밸류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TSMC 이쪽으로도 또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는 뭐 부품 공급사들은 분명히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보니까 일단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어떤 확보를 해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이미 말씀드린 반도체도 그 차량용 반도체와 그리고 군사용 반도체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히토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좀 새롭게 알았는데 저는 히토류에 대한 무기로 이렇게 예전에 그 헬륨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헬륨 관련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히토류의 무기화? 그러니까 히토류를 무기로 가져 나오게 되면 예전에는 그 농산물 콩 요걸로 미국이 맞대응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식량으로.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헬륨 그러니까 우주 산업 때문에 헬륨으로 맞대응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용품도 중국에서 수입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항생제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 한 40%는 중국 쪽에 수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페니실린은 잘 알고 계시는 페니실린도 전 세계 네. 가장 큰 항생제 네. 뭐 수요국은 중국입니다. 네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생제 그리고 많이 써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조사에 따르면 R&D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생산은 해외 쪽 위탁 생산을 맡기면 중국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생산 공장 이렇게 됐죠. 기지.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미국 내 자국 내 생산보다는 R&D만 하고 위탁 생산은 해외 쪽으로 다 맡기는데 그래도 중국이 다 도맡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달에 그 언론을 통해서 중국이 무기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국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협이라 봐야 될 거예요. 특히나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OLED 이쪽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아시겠지만 LCD 같은 경우는 주도권 완전 뺏겨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뺏겨버린 네. 상황이고 OLED도 지금 기술 격차가 거의 뭐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글로벌 생산량의 15%를 지금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 2030년이 되게 되면 3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좀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량용, 뭐 군사용. 근데 군사용 반도체가 지금 TSMC 쪽으로 군사용 반도체 발주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군사용 딱히 뭐 여러 개겠지만 주로 이제 통신 쪽일 네. 거고 5G 이런 네. 쪽하고 통신칩이나 모뎀칩 이런 쪽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AI 반도체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네. AI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까 뭐 반도체 얘기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이제 무어의 네. 법칙이라고 인텔의 네. 창업자 뭐 1년마다 그 집적도의 2배씩 뭐 2배인가요? 네. 하여튼 이제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황해 네네. 법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엔비디아 창업자인 무슨 황 씨예요? 네. 한국 사람은 아니고 한국은 아니고 황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엔비디아의 황해 법칙 그래가지고 2년마다 이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씩 또 거기도 증가한다. 하여튼 2배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의 발전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쵸.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 물밑의 큰 기류지만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본다. 뭐 물론 삼성전자 지금 눌려 있고 9만 원대에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도대체 이렇게 좋대는데 왜 안 가지? 이러고 있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차량용 네. 반도체에 국내에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 네. 또 정리가 있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좀 언급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난주 그래서 뭐 해성 DS라든지 NCN, 유니캐스트, 코아시아 그리고 유니트론텍, 네. 유니캐스트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해성 DS는 제가 차트를 잘못 본 것 같아요. 해성 DS는 텔레집에서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라든지 유니트론텍, 뭐 코아시아, 뭐 AD칩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요게 또 AI 반도체 쪽과 많이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칩스라든지 뭐 NCN, 뭐 그리고 AD칩스 이런 종목들은 뭐 차량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쪽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계라든지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얘기할 때 자율주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 현대차가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율주행이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차량용 반도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AI 반도체도 찾아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LG가 로봇 사업 얘기를 하게 되면서 로봇스타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AI 반도체, 군사용 반도체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로보티스가 그 자리를 좀 다시 뺏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넘어가 버렸네.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저 리스트 다시 화면 거꾸로 뭐 너무 많으니까 압축 혹시나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지난주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뭐 텔레스하고 해상 DS는 더 갈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탄성이 이게 네. 좀 선도했고 네, 했고 그다음에 NCN이라든지 유니캐스트, 코아시아 그리고 유니트론텍 네. 4개 정도. 유니트론텍은 지금 자막이 제외돼 있는데 네. 일단 지난주 방송 찾으면 홈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거 한번 좀 찾아보시라고 어디 홈페이지? 지난주 방송 있잖아요, 아, 홈페이지. 우리 매일경제 TV 네. 홈페이지가 있나? 없나요? 자, 그럼 더 중에 집중도를 높이는 네. 뭐 색깔 반전 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코아시아. 코아시아.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코아시아하고 AD 칩스. AD 칩스. 네, AD 이 두 개. 칩스는 지금 화면에 빠져 있지만 네. 코아시아를 조금 집중하겠다.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두 번째 AI 반도체. AI 반도체.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 5G 환경에서 AI 기반 로보틱스 확장 기술을 현재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 쪽의 로봇 얘기가 나오게 되면 로보스타, 그리고 AI 쪽 반도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 로보티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D 칩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회사가 MCU 코어 IP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MCU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자율주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반도체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CU 칩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GPU라든지 CPU 이런 반도체가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자율주행 수행을 위한 인텔의 댄버튼 칩, 이제는 인텔의 댄버튼 칩에서 엔비디아의 자비의 칩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칩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엔비디아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MCU 코어 IP를 개발하고 있는 AD 칩스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하고 AD 칩스 요거를 일단은 저는 좋게 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뜬금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는 관련주도 한번 좀 봐야 천천히 해서. 그러니까 저기선 집중도는 AD 칩스하고 로보티즈. 네. 자, 이제 또 넘어서. 제가 하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이 빠르고 저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호흡대로. 자, 네. 미국의 철강 수출 관련주. 이게 왜 다시 정리하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네네네. 히토류, 의약품 네. 이 4개 핵심 품목의 공급망 취약한 점을 지적해서 행정명령을 이날 내렸잖아요. 네네. 점검을 해라. 각 이제 연방 정부가 100일 동안 이 체인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가 점검을 들어가죠. 한단 말이죠. 그에 관련돼서 이제 언급이 많이 될 텐데 그 묶음들을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자, 다시. 그러면 철강에서는 네. 또 이제 설명. 네, 그래서 차량의 반도체, AI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똑같고. 그러니까 좀 뜬금없지만 미국의 철강 수출주로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네. 이게 히터를 포함한 원자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철강 관련 종목들도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그 트럼프 정부 때 철강 커터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배철강, 사면철강, 부국철강, 휴스틸, 하이스틸 그리고 뭐 세아제강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들 중에서 일단은 사면철강 그리고 하이스틸. 근데 지금 화면 이 자막에 나온 종목들은 그러니까 미국에 실질적으로 그 포스코라든지 현대차에서 철강을 사서 그 무역을 통해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철강, 하이스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이스틸은 제가 타 방송에서 추천을 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하이스틸하고 사면철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히토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강뿐만 아니라 이 원자재와 관련 종목들 뭐 섹터들이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정보를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 항생제 관련주. 요거는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항생제에 대한 어떤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KPX 생명과학, 동아 ST, 크리스탈 지노믹스, 하이텍팜, 뭐 JW 홀딩스, 큐로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지금 이 종목들과 그 항생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은데 이거는 이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KPX 생명과학을 저는 좀 대장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KPX 생명과학이 항생제 중간체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화이자에 15년간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 항생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KPX 생명과학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9월달에 소위 말하는 연속 상한가가 좀 발생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KPX 생명과학을 대상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요거는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 신약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가 부각이 되면은 아마 크리스탈 요 회사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JW 홀딩스도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는 그랜드 파마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쪽에 그랜드 파마라는 회사를 통해서 5년 동안 2,600만 불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미국과 어떤 그 실전 계약 연관성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KPS 생명과학, JW 홀딩스 그리고 혹시나 뭐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는 KPX 생명과학 요거만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집중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고루고루 하지만 그래도 네네. 집중도를 뭐 히토류 얘기도 잠깐 써놓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좀 해주세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유니온. 네, 움직이고 있는데 뭐 세노텍이라든지 근데 어제 시간에 걸해서 세노텍이 그 시간이 10% 정도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세노텍이. 네, 세노텍. 그래서 유니온뿐만 아니라 지금 세노텍 같은 경우는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세노텍 같은 경우는 히토류 분쇄에 사용되는 세라믹 비드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뭐 티플렉스라든지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 발생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세노텍이라든지 그리고 노바텍 이런 종목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노바텍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류에 대한 어떤 물품 수입처 다양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호주 쪽으로 다양화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히토류 물품에 어떤 다양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에 뭐 기존에 뭐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세노텍, 노바텍도 한번 보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노바텍은 약간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세노텍을 또 많이 관심들 가지시는데 아침에 네. 시초가는 또 어제 시간의 거래 10% 네네. 거의 가격 제한폭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가라 봐야 되겠죠. 시간의 상한가. 네네. 그럼 오늘 개장가는 또 그만큼은 오를 텐데. 그만큼 또 급등해서 출발을 그렇죠. 할 가능성이 뭐 없겠죠. 실이익은 별로 없겠네. 자, 시간의 거래하고 뭐 이것저것 시장 정보 다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뭐 단기 정도 보게 되면 혹시 오늘 단기 관심을 가지고 시간에 걸려서 상가 갔기 때문에 오늘 뭐 단기 정도 한번 보시면 단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거? 하루에 뭐 오늘 단타 정도 장 어떤 초반에 세노텍이요. 세노텍. 항상 뭐 말씀할 때 주어를 좀 얘기해 주시고 아, 예. 네, 주어 없으면은 헷갈리니까. 항상 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선생 하실 내용은 많고 네.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시간은 제한돼 있고 말씀이 이제 좀 빠르실 수가 있는데 네네. 전달은 해드려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할까요? 네. 오늘 정보회의 했습니다. 윈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